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학가 인근에 유사 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퇴폐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구례군수 주민 소환 투표의 절차가 오늘부터 개시됨에 따라 서기동 군수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하나인 창작예술이촌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을 둘러싼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유용 등의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경찰이 시내 주택가에서 영업 중인 성매매 업소를 급습했습니다. 유사 성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었는데 성매매 여성을 붙잡고 보니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어젯밤 광주 시내 대학가 인근의 평범한 주택가 원룸입니다. 이곳에서 유사 성행위 영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성구매 남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해준 이 여성들은 알고 보니 10대 소녀들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쳤는데 지식인이었나? 거기서 무슨 사이트 나와서 바로 접속해가지고. 현장에서 적발된 남성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셨어요? 업자는 평범한 원룸인 이곳에 유사 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만 손님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회원 관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첩보를 수집하든 계속해서 집중 단속을 해야죠. 어젯밤 단속에서는 업주와 성구매 남성, 그리고 성매매 여성 등 모두 6명이 붙잡혔는데 경찰은 업주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분석해 성구매 남성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주부터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내년 1월까지 성매매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독감 백신 부족 현상으로 농민들은 바쁜 농번기에도 도심 병원까지 가서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수급을 제약회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데다가 가격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기만 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보건소 예방접종실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올가을 전국적인 독감 백신 부족 현상. 백신 확보가 어려워지자 급기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도심 주민들을 일반 병원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예방주사 한 번 맞으려고 멀리 떨어진 순천 도심 지역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 막바지 추수나 월동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순천까지 나가서 또 이걸 또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은 가서 또 맞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도 못 오고 시간도 뺏기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일반 병원을 찾더라도 보건소 접종비보다 2~3배 이상 비싼 2만 원에서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 독감 백신의 정부 조달 가격이 7천 원대인 것과 비교해 3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매년 제약회사의 생산량에 따라 백신 가격과 공급량이 달라지는 데다 비급여 항목인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건소마다 독감 백신 확보를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시중에 의료기관에 유통되는 가격이 더 높다 보니까 우리 공공보건기관의 보건소에서는 물량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에는 백신 과잉 생산으로 400만 명분의 백신이 폐기되는 등 매년 반복되는 백신 공급 조절 실패.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백신 수급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 구례군수 주민 소환 투표의 절차가 오늘부터 개시됨에 따라 서기동 군수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 청구 취지와 투표일 등을 담은 주민 소환 투표안을 오늘 발의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가는 등 투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일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가운데 투표안이 발의됨에 따라 서기동 군수의 직무는 선거일까지 정지되고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가운데 하나인 창작예술인촌 조성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거세져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시아 창작 예술인촌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장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설명회는 개회 20여 분 동안 진행되지 못합니다. 예술인촌 시설 부지로 강제 수용될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남의 재산을 그렇게 가져가면 끊었어. 말도 없이. 나는 오늘 알았어요. 토지 소유자들은 당초 계획과 달리 공터나 빈집이 빠지고 상가나 주거지가 사업 대상지로 포함돼 재산권이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만 예술. 제 인생을 위하면 안 되는 거죠. 원천을 가지고 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의 창작 예술인촌을 조성하는 사업은 2년 전부터 주민 협의를 거쳐 진행돼 왔습니다. 마을 원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로 포함된 토지 소유자들이 뒤늦게 통지를 받고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을 가해서는 안 하면서 최선을 놔두면서 보존하면서 환경 친화를 가꾸자.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빈 땅도 좀 그거 들어갔습니다. 창작 예술인촌 부지 가운데 70%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근거리 배정 원칙을 살리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난해 50분이었던 통학시간 기준도 40분으로 줄이도록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지원 학교 배정에 반영되는 성적 등급을 종전 5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완화하고 후지원 가능 학교를 최대 9개로 늘려서 임의 배정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고3 교실은 긴장감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졸업까지 남은 3개월가량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입니다. 수시를 통해 70% 이상이 진로를 정한 상태여서 분위기는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수시 2차는 이번 주 마감되고 정시 모집은 다음 달 본격 시작됩니다. 이때까지 못했던 알바도 한번 해보고 싶고 친구들이랑도 여행 가고 싶고 여러 가지. 논술 준비를 포함한 정시 준비 수험생이 많지 않은 고3 교실 대부분은 법정 수업 시수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축 수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은 학교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토익 설명회나 진학 상담, 대학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하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일선 진로 상담 교사들은 졸업 전까지 독서나 취미생활, 자격증 취득, 여행 같은 실속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을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못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다 신경 쓰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애들을 보면은 알바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자격증을 이제 학업 때문에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는 데도. 자치단체와 문화시설, 여객선사 등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해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 졸업 전까지 고3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 활용 방법에 따라 시간의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지역 일선 학교의 장애인 특수학급을 1층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임동호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지역 특수학급 교실 가운데 56곳이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1층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내년 1월까지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기후 탄소 지도를 만듭니다. 기후 탄소 지도는 지리정보 시스템에 기반해 광주 지역 동별로 최근 10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 요인을 담고 있으며 향후 온실가스 배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차를 사려고 계약금까지 줘가며 계약을 한 소비자가 자동차 회사가 막판에 판매를 거부해서 결국엔 차를 사지 못했다며 황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자동차 회사는 차를 한 대라도 더 팔려고 애를 써야 할 텐데 무슨 사정일까요?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설 경호업체 일을 하고 있는 32살 조모 씨는
지난 9월 광주에서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차량을 사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대차 측에 계약금 10만 원을 냈던 조 씨. 10월에 새 차를 갖게 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에서 난데없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자신이 차 밀수출업자로 의심돼 스타렉스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무런 근거 없이 수출업자로 몰아버린다는 것 자체가 거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 같죠. 현대차 측이 든 이유는 경호 일을 한다는 조 씨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등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인기 차종인 스타렉스 HVX 차종의 경우 국내 판매가보다 비싼 값에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에서 차를 팔기 전 구매자 심사를 하는데 조 씨가 의심자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일부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하다는 불만을 듣더라도 해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은 소비자에게 되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을 하자마자 저희가 뭐 수출 이런 거 확인한다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신중히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 씨는 자신이 밀수업자로 의심받은 것도 기분 나쁘지만 계약을 맺은 이후에 팔 건지 말 건지를 심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검토 안 하고 승인 안 하고 그냥 당일날 전화가 와서 2,957만 원 입금을 해라. 그리고 돈을 입금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심사가 들어갔다는 거죠. 무책임하게 그때서야 승인을 한다는 게 이제 그게 문제죠. 조 씨는 결국 신차 구매를 포기하고 중고 승합차 석 대를 빌려 경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계약 이후 심사를 통해 판매를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도 한 해 평균 얼마나 되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거부당하고 있는지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 동호회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너무 잘 팔려서 소비자도 골라서 파는 것이냐는 불만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인사조치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A 총경을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으로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 총경은 전남 지역에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업무 추진비를 유용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어 현재 경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오남동 대형마트 건축 허가와 관련해 오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남양건축산업이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북구청이 오남동 롯데슈퍼 자리에 대형 마트를 재건축하려는 남양건축의 건축허가 신청을 공익을 이유로 불허하자 남양건축이 북구청을 상대로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찰 시비로 시끄러웠던 신안군 홍도항 동방파제 공사가 이번에는 위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정부가 항만 기본 계획을 바꾸면서 방파제 위치를 옮겼는데 주민들이 원한 고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신안군 홍도. 절경을 찾아 해마다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접안하는 내양이 태풍이나 기상 악화 때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 속에 방파제 건설이 추진 중인데 정작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치 때문입니다. 도 안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항내에 있는 배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여객선들이 하루에 15차례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좁은 협수로 해서 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파제는 지난 2007년 정부의 2차 항만 기본계획상 위치입니다. 내항의 파고를 0.7m로 낮추려는 안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난 2011년 다시 방파제 위치를 바꿔 3차 항만 기본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는 900억, 주민 요구대로는 1,900억 공사. 모두 해상안전과 천연기념물 보호를 이유로 꼽고 있지만 1,000억대의 공사비 차이만큼
정부와 주민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받아 공사를 추진해온 전라남도는 정부의 기본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를 설득할 논리가 안 된 거죠. 협의를 했었죠, 전부 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반대하고 육지에다 저반 방파제는 절대 안 된다. 홍도 주민들 반대가 완강한 가운데 홍도항 방파제는 내년 3월에 착공해 201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중고차 시장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차 전문 사이트 카사랑방에 따르면 광주 자동차 매매 조합의 중고차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판매량은 49,170억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생계형 화물차인 포터2와 경차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문제를 조명하고 치유 방법을 모색해보는 특별 취재 순서입니다. 오늘은 보복이 아닌 인권을 위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치유에 나서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에스마. 1970년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지식인과 사회활동가 등 5천여 명을 이곳으로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200명에 불과할 정도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Lo que aquí ocurrió durante la última dictadura militar fue un genocidio. O sea, se asesinó a un montón de gente por sus ideas políticas, no por otra cosa. 또 수감된 임산부가 출산한 영아나 납치된 부부의 어린 아이들을 강제로 입양시키는 엽기적인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좌익 사범을 양성하는 불온한 가정 환경으로부터 영유아를 분리시키겠다는 반인륜적인 만행이었습니다. Sí, yo fui robado. A mí me robaron y me anotaron, me escribieron, me dieron un nombre nuevo, un nombre distinto, me cambiaron la identidad y me hicieron creer que yo era hijo biológico de otra familia. 하지만 5월 광장 어머니애를 비롯한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의 투쟁으로 1983년 민선 정부가 들어선 뒤 가해자들은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면법 제정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2003년부터 다시 시작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워냄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해온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의 치유입니다. Expresos políticos a ex detenidos desaparecidos. A partir del año 95 aparecieron la organización de hijos de detenidos desaparecidos, agentes del exilio, y también empezamos a atender situaciones de conflictos sociales. 보복이 아닌 인권을 위해, 그리고 피해자들의 인권만이 아닌 모두의 인권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농협전남본부 노조가 직장 내 후배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상사에게 주는 베스트 상사상을 제정해 첫 수상자로 목포 동명동 지점 안호성 지점장과 여수시 지부 정병길 지부장을 선정했습니다. 노조는 이들 두 수상자가 노사 간 화합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30년 이상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헌신하면서 후배들이 귀감이 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